안녕하세요, 아저씨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가 먹는 그릇들을 아주 깨끗하게 닦아내어주고 있는 바로 주방세제가 바로 오늘의 주제가 되겠고요. 특히 이 주방세제는 우리들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것 중 하나죠. 우리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주방세제에서 안 좋은 합성 계면활성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천연 계면활성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설거지 방법. 사실 우리는 설거지 방법을 약간 좀 개선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사실 우리 엄마들 같은 경우 보면요,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특히 우리 아이들이 쓰고 있는 그릇이라든가 젖병 이런 것들 때문에 천연 주방세제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일종 주방세제라고 하는 것들을 사서 쓰고 계시는데, 사실 이 일종 주방세제 성분들도 사실은 음이온계, 양이온계 정도만 표기하는 정도가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실제로 이것이 정말 천연 계면 활성제가 포함된 세제인지 아니면 정말 합성 계면 활성제가 포함된 세제인지 구분이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엄마들은 못 믿겠다 싶어서 천연 세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하죠. 물론 바지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연으로 만들어내는, 집에서 만들어내는 세제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만드는 것도 복잡하진 않지만 보관도 좀 까다롭고요. 그래서 우리는 찾고 또 찾아서 선진국에서 만든 제품들은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해외 직구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또 해외 유럽의 그런 유명한 세제 만드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을 그대로 따라 만든 성분이 똑같은 제품들을 구매를 해서 안전하겠지 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의 유명한 주방세제 성분을 그대로 따라한 제품들이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왜인지는 제가 지금 설명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것은 바로 유럽 사람들의 생활 문화, 생활 습관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유럽에서 들어오는, 유럽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주방세제 성분을 그대로 따라한 제품들을 사서 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활 습관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들은, 유럽 사람들은요, 위생관념 자체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짚어나가 볼까요? 첫 번째, 유럽 사람들은요, 신발을 신고 생활을 하죠. 물론 요즘은 좀 많이 바뀌어서 신발을 벗기도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 가족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거실, 주방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신발을 신고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갈 때만 들어가서 신발을 벗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 아이들, 사람들 생활하는 거 보면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바닥에서, 거실에서 막 뒹굴뒹굴 놉니다. 뒹굴뒹굴 굴러다녀요. 신발 신고 분명히 다니고 있는데 뒹굴뒹굴 굴러다닙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것도 주워 먹습니다. 다르죠? 우리의 위생관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이유는 아이들의 면역력 증강은 집안에서, 생활 환경에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조차도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한 일종의 생활 습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찌개 이렇게 놓고 먹을 때, 가운데 놓고 먹을 때 숟가락으로 퍼먹잖아요. 그거 되게 비위생적이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외국 사람들요, 제가 일일이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네덜란드 유학 갔다가 1년차쯤 됐을 때 친구가 이사를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도와줘야 되겠죠. 그랬더니 큰 트럭을 하나 빌려와가지고 이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으면 짜장면 먹잖아요, 이사하면서. 근데 짜장면이 좀 많이 생각나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건 없을 테니까 당연히 빵하고 음료수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빵을 이렇게 먹고 음료수가 있었어요. 근데 컵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먹나 봤더니 첫 번째, 이게 뚜껑을 딴 친구가 음료수를 막 덜컥 먹는데 입에 대고 먹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다음 사람은 어떻게 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사람 받아가지고 곧바로 입에 대고 먹습니다. 벌컥. 이런 제 차례 다음이 저한테 줬어요. 근데 딱 받았는데 이 음료수 그 입구 있잖아요, 입구에 애들 빵 먹었잖아요. 빵 찌꺼기가 입구에 이렇게 묻어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저는 난 됐어, 안 먹고 말았는데 이렇게 다릅니다. 위생관념이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아마 외국인들 설거지 하는 거 보시면 아마 절대 안 드실 거예요. 제가 이거는 주방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설거지 하는지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숑! 자, 아마 이 외국인들 설거지하는 거 보면요, 절대로 그 그릇에 음식도 안 먹고요, 절대로 주는 나이프, 포크 절대로 안 쓰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설거지하는 거 보고 완전히 놀래가지고요, 더럽.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설거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면 뭐 그게 더러워 봤자 얼마나 더럽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설거지를 하는지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일단 그냥 뜨거운 물을 써요. 일단은. 자, 이 세제를 풀죠. 얘네들은 물에 세제를 풉니다. 이렇게 풀어요. 네. 이제 물에 담궈졌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5분을 놔두는 거예요. 예, 5분이 지났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자, 보이시나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유럽 사람들 집안에 가면 항상 한 개씩은 다 있는 솔이에요. 주방솔입니다, 주방솔. 이거는 닦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닦는 거 아니에요. 그릇용이에요, 그릇용. 이게 그릇용이에요. 예. 요런 수세미 잘 안 씁니다, 얘네들. 요런 수세미 잘 안 써요. 예. 요런 걸 씁니다. 자, 어떻게 닦냐? 자, 이런 식으로. 자, 닦아요, 그냥. 예. 닦는 거 이런 식으로. 문대. 예, 닦습니다, 그냥. 예. 자, 여기까지 다 닦은 거죠. 어차피 뭐 닦는 건 다 비슷할 테니까. 그럼 우리는 보통 이거를 이제 물에 흐르는 물에 헹구잖아요. 자, 이게 뭘까요? 예, 네덜란드어로 이제 떼이드쿠라고 부르는데 떼이가 차란 뜻이고 차. 예, 우리 마시는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그냥 한자로 바꾸면 차건 행주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릇 전용이니까. 유럽 사람들이 그릇 전용이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대박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에 헹구는 거 아니에요. 예, 헹구는 거 아닙니다. 이 꺼내가지고 그냥 문대 닦습니다. 그냥. 예, 닦아요 그냥. 예, 물에 헹구지 않습니다. 이렇게 닦아가지고 세상에나 찬장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물 이거 묻어있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묻어있잖아요. 닦아요 그냥 이렇게. 예, 닦습니다. 그냥 닦아가지고요. 대박이죠. 예, 이렇게 닦아가지고 끝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대박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먹겠어요 이거를. 예? 이걸 어떻게 먹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얘네들.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문화가 생겨나게 된 배경은요, 사실은 유럽은 옛날부터 물이 굉장히 귀했다고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물에 석회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로 씻어내도 어차피 석회 성분이 그대로 말리면 석회 성분이 하얗게 그릇에 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들이 이런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냅니다. 그러니까 세제 성분도 닦아내겠지만 석회 성분 닦아내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세제의 성분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뿅! 자. 이렇게 제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자, 이런 식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쓰는 세제를, 주방 세제를 가져다 쓴다는 거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왼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겠네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게 네덜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마트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주방 세제 중에 하나인 드래프트라는 세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잘 팔려요. 저도 사실 네덜란드에서 이 드래프트 제품만 사용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 제품의 성분을 보시면 정말 시겁합니다. 유럽에는요, 분명 유럽 공동체 안에 식품 위생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충족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생활용품들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제가 그 내용을 찾아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보고 계시죠? 앞에 나가고 있죠? 나갑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이요. 합성 계면 활성제의 비율이 무려 20에서 30% 수준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그 사용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이 성분이 유럽에서는 버젓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근데 이게 정말 안전한 걸까요? 그래서 이들의 설거지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설거지 하는지를 보여드렸죠. 아까 보셨듯이 세제로 닦아낸 그릇을 물로 헹궈내지도 않고 그릇 전용 수건으로 열심히 닦아서 넣어두죠. 그게 끝입니다. 헹궈내지 않습니다. 이 그릇 전용 수건으로 닦아낼 때 그릇에 묻어있던 이 세제들은 거의 대부분들이 이 수건에 거의 대부분 흡착이 되기 때문에 잔여물이 거의 없다라고 조사가 되었다고 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만약에 이런 유럽의 주방세제 포뮬러, 그러니까는 성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제조해서 판매가 되는 경우에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물로 닦아내는 거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릇 표면에 남아있는 흡착되어 있는 이 합성 계면활성제는 이 수건으로 닦아내야지만 성분이 제거된다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분명 이 과정이 누락이 된다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해외 직구 제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들의 생활 문화에 맞는 주방세제 성분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문화하고는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합성 계면 활성제들이 잔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절대 해외 직구는 하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 피해야 되는 합성 계면 활성제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것만 10가지가 넘는데요. 사실 그 가운데 가장 피해야 되는 것들이 한 4가지 종류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코코넛 아미도 프로필베타인 혹은 코카미도프 프로필베타인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게 있고요. 직수의 알킬 벤젠계 LAS라고 많이 쓰고 있고요. 혹은 직수의 알킬 벤젠 슬로폰산 나트륨, 로릴 황산 나트륨 혹은 라우릴 황산 나트륨을 부르는데 보통 SLS 약자로 쓰기도 하고요. SLES로 쓰이기도 합니다. 차염소산 나트륨, 요 4가지만큼은 이 성분이 포함된 세제는 절대로 일단은 피하시는 게 가장 좋은 회피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만약 일종 주방세제를 구매를 하신다면 그 안에 어떤 천연 계면활성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데실 글루코사이드, 두 번째 코코 글루코사이드, 세 번째 라우릴 글루코사이드, 네 번째 소듐 코코일의 풀아미노산, 다섯 번째 소듐 코코일 글루타메이트, 여섯 번째 포타슘 코코일 글리시네이트. 그래서 총 6가지 성분을 제가 이제 알려드렸는데요. 가능하면 일종 주방세제를 구매하실 때는 이 6가지 성분 가운데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네 번째로는요. 계면활성제, 그러니까는 합성 계면활성제의 총 함유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시는 건데요. 저는 보통 총 함유량이 10% 정도, 많으면 15% 이내 제품만 씁니다. 그 이상 많은 것들은 되도록 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설거지 방법을 개선하셔야 돼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가 설거지하는 방법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숑! 일단은 물에 불린 그릇들을 전부 다 이렇게 깨끗하게 설거지 하시고요. 자, 그리고 헹구는 것도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제를 가지고 설거지를 하고 물로 이렇게 헹구어내도 표면에 굉장히 많은 세제 성분이 잔류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빡빡 씻어내도 사실은 남아있는 건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과정은 거의 똑같죠. 건조를 시키고 다 마르면 찬장에 넣어두게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왜냐면 지금 현재 이 상태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세제 성분들, 특히 합성 계면활성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최소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때이두쿠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종의 그릇 닦는 전용 수건이 되겠는데 저는 그걸로 한번 작업을 더 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 때이두쿠, 이 그릇 전용 수건이 이 표면에 남아있는 이 세제들을 잘 흡착시킨다고 해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해서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닦아냅니다. 특히 이제 안쪽 부분들. 자, 물기를 전부 다 제거한 뒤에 다시 놓습니다. 자, 닦은 뒤에 자, 이제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릇 전용 수건으로 지금 닦아냈잖아요. 이제 이 상태에서 저는 다시 물로 헹궈냅니다. 그리고 끝내는 거예요. 자, 이 상태 다시 뽀독뽀독하게. 예. 자, 그러면은 아마도 이 그릇에 남아있는 세제 성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없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설거지를 마무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릇 표면에 남아있는 이 합성 계면활성제 성분들이 거의 대부분 떨어져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그 설거지 방법을 약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결론은요, 이거저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꼭 피해야 되는 합성 계면활성제 4가지 성분이 있죠? 요 4가지 피하시고, 그리고 총 합성 계면활성제 함유량이 10% 미만, 10% 정도 되는 제품을 사용을 하시고, 설거지 시에는 가능하면 저처럼 주방세제로 잘 깨끗이 닦아내고, 그리고 물로 헹궈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릇 전용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내고, 그리고 한 번 더 그 그릇을 흐르는 물에 헹궈서 건조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오늘부터 주방의 위생과 안전은 현명한 주방세제의
사용과 새로운 설거지 방법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만나는 아저씨는 여러분들의 소망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안녕.